인사드리겠습니다. 원주 부건중학교에 저는 국어교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학 다들 하셨죠? 네, 저도 방학을 했는데 계속 하다가 이제 오늘 왔어요. 방학하니까 갑자기 선생님들 휴직하신다고 두 분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또 미인정 유학 갔다 오니까 또 귀국을 하고 온갖 일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 처리를 하고 또 전교조 일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월요일날 그 교사들의 치유를 위한 또 캠프를 열어가지고 또 그거 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또 이걸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아주 그렇게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PPT 매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저는 이렇게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사실 그 두 분 자료를 미리 보고 왔는데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이라도 할까 해서 저도 사실 행복더하기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많아서 다 집어넣다가 그냥 가자 이러고 네, 그냥 왔습니다. 네, 행복더하기 학교였고 지금 도교육청 자체에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반 학교고요.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국어교사이자 교무부장 올해 이제 처음 맡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보시죠. 아래로 보시죠. 네네네. 네. 네. 경력은 14년 정도 됐어요. 됐고, 그냥 이렇게 써봤어요. 네. 이제 어떤 일반적인 그 직업 인용으로서가 아니라, 힘들지만 교육자가 돼보고 싶다. 이렇게 한번 써봤고, 교육이라는 거, 가르치고 기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가르치고 배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전 이렇게 딱 한 줄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14년간의 시간 동안 저도 무수한 그 시행착오와 여러 실패를 많이 겪으면서, 제 힘으로 이제는 한 줄을 써낼 수 있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항상 소통을 하면서 삶과 공부의 윤리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것은 학교에서의 교실 현장에서의 제 경험, 거기다가 사실은 저는 그 교사가 되고 나서 정말 이 교육의 이 본질이 무엇인가 너무 좀 아주 고민에 깊이 빠졌던 적이 있어서 그 서울의 인문의역학연구소 감이당이라는 곳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전 사실 거기를 가서 좀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걸 문제의식으로 삼아서 글쓰기 훈련도 받고, 근데 거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정말 사실 교육이라는 건 어디에서든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 이 행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교육이지 어떤 특별한 공공기관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고 지금은 확신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날 때 저는 어떤 식이냐면 교사라는 그 어떤 역할 가면이라든지 교사는 이래야 하고 학생은 이래야 하고 이제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이렇게 놓고 가지지 않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이것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항상 얘기를 하고 의견을 듣고 그다음 현장에서 같이 결정하고 의논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구성원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같이 이제 가지면서 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 이때의 주체라는 것은 사실 저 교육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어떤 갈등을 겪고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이걸 통해서 서로가 성장한다, 함께 공부한다,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더 나아간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같이 가져야지만 사실은 아주 훌륭하게 가능하겠죠. 이것이 이제 꿈꾸는 바입니다. 근데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애들이 사실은 그냥 수동적인 어떤 그 서비스를 받는 그 소비자로서 그냥 있고 싶어하는 애들 굉장히 많고, 아니면은 학교에 완전히 부적응하고 여기에 이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현실적인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특수아동 같은 경우 되게 많고, 그러니까 아주 천차만별의 이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교육이란 자체에 대한 아직 자기의식, 자기 주체성 이런 것은 없지만 모두 다 어떤 생명이자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또 무엇은 다 가지고 있냐면 자기 감정, 자기 욕망에 대해서는 굉장한 주체성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숨기거나 그냥 이렇게 뒤에 물러나 있고 싶어 하거나 그냥 저는 가만히 있다 가고, 사실은 이런 애들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교실에 모여 있을 때 저희가 한 교실에 28명, 29명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다르게 자기만의 것을 굉장히 주장을 사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그것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 저는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교사는 이 와중에 어쨌거나 리더라는 이제 그 역할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일단 교실 안에서만 생각해도 이제 이런데요. 조금 더 넓혀가지고 학교 교육 전체의 구성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일단은 제 머릿속에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학교에 관리자분들 계시고 그 외 행정직, 공무직, 기타 계약직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없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냥 따라가야 하는 어떤 교육 정책이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막 주체도 알 수 없이 막 형성이 돼버린 또 그런 사회적 여론이 있고, 요 안에서의 교사의 위치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라는 요 사람은 막상 교육의 리더라는 그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현실적으로는 저 안에서 자기 자율성, 자기 주체성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없고, 이쪽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업무로서의 어떤 자기 능력을 또 막 굉장히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인정을 받고, 또 이쪽에서의 어떤 또 그 요구, 바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면서 또 뭐 도덕성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교육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완전히 또 잘 보여줘야 이 인정을 받고, 상당히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적용력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수많은 회의와 정말 고민과 정말 그만두고 싶었던 그 모든 이제 그것을 다 거쳐서 지금 드는 생각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과 제 삶을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이 저임금의 이 극한 직업을 가지고 정말 그러고 있으나, 그러면 이것을 선택했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10년 정도의 공부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학교로는 이 전체를 이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교무부장까지 선택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랬을 때 분명히 나는 원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내 삶이다 라고 한번 저는 긍정을 했고요. 여기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은 그 니체 철학자예요. 그분은 이제 자기 삶과 생명을 긍정하는 작업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한번 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삶이란 말이죠. 내 삶과 내 일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내가 어떻게 교육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을 찾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 주체가 되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지만, 의지해서 뭔가를 이렇게 받아야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힘으로 한번 이제 서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공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체를 이제 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죄송합니다.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다라고 했잖아요. 설득을 계속하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서로가 어떤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제관계가 이제 되는, 이제 거기까지 한번 가보는 것. 물론 28명 모두가 그것이 완벽하게 평화롭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이제 선택해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교사의 자존감이라는 것과 굉장히 저는 직결된다라고 보고요.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필요한 어떤 관점이라는 것,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시작하면 사실 이게 너무 방법이 이 위에도 또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안에서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뭔가를 반대하고, 뭔가 투쟁을 하고, 이제 이렇게만 또 너무 방향성이 이렇게 또 가버리게 되면 굉장히 어떤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또 이제 그런 어떤 자괴감 같은 게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저도 이제 정교조 활동하지만 노조로서 집결을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 한계
한계가 느껴지는 거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넘어설 수 없는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이 중에서 이제 구성원 이 중에서 본인 스스로를 다 주체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또 생각. 다 각자의 이권 다툼과 각자의 피해 의식이 있고 막 서로 이렇게 주장하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도 한때는 제가 굉장히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막 다 이해하겠다. 예, 막 다 어떻게 잘해보고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가능하지 않고, 예, 그것이. 네, 정말, 네, 힘듭니다. 네, 그럼 한 사람의 힘으로 그게 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선 자체 중에서, 물론, 뭐 외부나 타인도 이해하고 잘 수용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애들한테 말해도 항상 이거를 기본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자기가 일단 우선이다. 이게 마련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다. 이제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정작 이제 우리에 대해서 특히 전 교사들이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너무 타인지향적이고 너무 이렇게 사랑을 주려고 그러고 심지어 교사님이 아무리 행정직이나 이런 쪽은 아무리 해도 그래서 내가 교사니까 이게 좀 강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좀 번박한 정도의 그냥 나를 따뜻하게 사랑한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은 치밀하게 자신을 연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토록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계속 자신을 연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그 내용을 굉장히 그 문학으로 시로 잘 써내신 분이 박노해 시인인데 제목은 자기 삶의 연구자예요. 제가 조금만 가져왔어요. 자신을 연구하지 않으면 다른 자들이 나를 연구한다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알고리즘이 우리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래서 대학 뭐 1학년 때부터 수많은 뭐 교육론, 뭐 교사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대학 연구자들이 이제 교사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해놓은 것을 많이 공부를 해서 왔으나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어떤 하나의 방향성은 이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실천, 나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힌트를 여기에서 얻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윤동주한테. 근데 본인은 사람들이 힘이 없다라고 그 말을 하는 문학에 대한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계속 나는 왜 내 사촌인 그 송몽규에 비해서 이쪽 힘없는 일을 이 시대에 계속 할까라고 하면서도 계속 이제 하고 본인이 좀 그래도 포기할까 봐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마다 스승들이 항상 등장을 해가지고 계속 해라 이렇게 밀어주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원래 국어교사이기 전에 저는 원래 제 꿈은 제가 윤동주 같은 문학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제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에 현실적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10년 동안 고민이 많았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내 길은 이 두 사람 중에서라면 내 길은 여기구나. 그리고 그렇게 뭐 권력이나 막 힘이나 돈이 많아 보이진 않지만 나는 어쨌거나 이 삶은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로 또 알게 됐어요. 한 14년 정도 이렇게 되게 지나게 되면서. 그래서 이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중학교니까요. 또 애들이 굉장히 철이 없어 보이고 뭐 이상해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 대다수가 아니라 생각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만나다 보면 모든 시대는 각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겪는 이제 어려움도 이제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렇게 그 어려움 안에서도 얘처럼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꿈을 한번 꿔보고 싶어요.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라서 그러니 또 어른들보다 순수함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써내라고 하면 또 굉장히 올바른 사회라든지 올바른 뭐 성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막 글 써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방향에 대해 우리가 지나가야 되고 제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사회에서 교사한테 공교 교사한테 이제 요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것들 이제 해야 되겠지만 내가 내 길을 이제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삶에서 가장 기쁨을 이제 얻는 것은 저런 학생을 내가 발굴을 해내서 그와 소통을 하면서
그에게 뭘 막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그가 가려고 하는 이렇게 길이 있을 때 그걸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예. 그런 길이 교육자로서 아주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사례 저도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애들하고 독서 코칭을 이제 하거든요. 1대1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교실에서 그렇게 이렇게 존재감도 별로 없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던 여학생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꿈을 한번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오, 좋네. 근데 변호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작년에 또 우영우 변호사 이제 그게 유행하면서 그 캐릭터를 이렇게 했지만 너는 그 중에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그 중에 왜 그 아주 가난한 인권 변호사가 여자가 나왔었거든요. 개인 사무소를 일하는. 뭐 우영우나 그 중심 캐릭터가 아니라 그 여자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로펌을 들어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큰 꿈을 꿔야지 이제 막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생각해? 했더니 막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애가 되게 소심해. 성격이 진짜 존재감이 없는데 아주 기어가는 목소리로 약자를 도와주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되게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겉모습만으로는 진짜 알 수 없는 애들이 자기속에 품고 있는 그게 되게 진짜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할 수 있어. 자신감을 주고 도움을 주고 걔가 필요하다고 걔가 궁금하다고 하는 걸 이제 알려주고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상급 학교 좋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큰 보람이지만 특성하고 농고 공고 가는 애들 있거든요. 걔네에 대해서도 걔네 그 실패감 같은 거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안 그런 척하지만 얘기할 때 그 노동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이면서 삶 자체를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다음 네가 얼마나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얘기를 또 이제 많이 해줘서 가일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도 뭐 졸업하고 나중에 성인 되고 취업해서 다시 다 연락을 하고 자기가 잘 됐다고 얘기가 이럴 때 그때 진정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 넘어가고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정리를 이제 했을 때 교사로서 이제 제가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이렇게 4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수업할 적에 끊임없이 왜 가르치는가를 생각하고 매년 저 작업을 하지 않으면 수업에 딱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졸기 시작해요. 이게 생기가 없으니까. 특히 그 이재강적인 문학, 아까 윤동주나 이육사 같은 거 이제 할 적에 그냥 막 이렇게 분석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뭐 조국의 강법 어쩌고 하면은 진짜 의미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계속 공부를 하면서 윤동주라는 사람은 사실 청년이다. 네, 그래서 그 청년 정신, 시대의 어려움과 부딪혀서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러면 애들이 졸린 듯이 들어요 또.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전문성이라는 것보다 저는 뭘 생각하냐면 예전에 엄기호 선생님도 그 얘기했었는데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냥 그 태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걸 배우는 거고 그래서 저도 계속 하려고 하고 생활교육 할 때는 최대한 소통하고 연결 저거를 계속 이제 가장 큰 중점에 두고 아무리 문제로 보인다 해도 왜 그런지를 일단 좀 알려고 저는 노력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또 기준이 없다 또 이런 비판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사실 저도 약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 생활교육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교조 차원에서 밑에 소모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교권 지위와 관련된 그 법령 그다음에 그 학생인권 조례 그 자료들이 사실 인터넷 보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서울시 그 인권교육센터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동안 그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그 뭐 재판하고 뭐 조정하고 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이 한 100개 이상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뽑아내서 2학기 때는 좀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기준이라는 거, 좀 그런 것을 저도 좀 더 형성시키려고 하고 업무를 이제 교무를 하면서 이제 다 뭐 좋은데 행복도학이었을 때 예산 한 4천만 원 정도를 학생들을 위해 직접 쓰다가 그게 사라지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지금 교육부에서 2개 학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학생맞춤 통합전 선도학교를 지금 이번 2학기부터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천만 원 주고 2년에 걸쳐서 이제 2억을 준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복지 대상 학생, 위기 학생, 그 다음에 뭔가를 해보고 싶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학생들을 학교 차원에서 이 체계를 만들어서 다 발굴해내고 그 학생들에게 직접 필요한 걸 맞춤형으로 1대1로 지금 다 지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육부에서 지금 시작을 해서 이 모델을 한 3년 정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 생각에 일반화시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런 일을 이제 또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공부하는 교육과정 연구의 정교조 소모임 이런 것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